김부겸 군공항과 민간공항이 함께 이주하는 옮기는 첫 번째 사업이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이주 사업입니다. 벌써 이 사업이 통합신공항 사업으로 확정된 것은 10년 전입니다. 2016년 확정이 되었고 2020년 이 지역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군위 소보와 의성 비안. 이 부지 면적은 전체 550만 평 정도 됩니다. 이 공항이 511만 평, 민간공항이 군공항 511, 민간공항 41만 평. 그래서 현재 활주로는 두 번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2,744m. 그 중에 하나는 연장을 해서 3,500m로 중대형 항공기, 유럽, 미주로 갈 수 있는 항공기를 띄울 수 있는 그런 활주로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 재원은 군공항은 잘 아시다시피 기부대 양려 방식, 민간공항은 정부 재정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군공항이 12조 5천, 민간공항은 2조 7천, 또 이자까지 지금 계산한다면 이자가 추가로 6조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전 부지는 10년 전에 특별법 만들어진 게 3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현재는 군위가 대구시 편입, 2년 반 전에 대구시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금년도에 1월 달에 군공항 사업계획이 승인되었고 지난 연말에 민간공항 기본계획 고시가 됨으로 해서 모든 행정적인 절차는 이제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사업비입니다. 민간공항 사업비는 벌써 3년 전부터 계속 예산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군공항에서는 아직도 단 1원도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오늘 우리 주경호 후보님과 국회의원님들 이 자리에 모시게 된 것입니다. 그 특별법을 꼭 좀 만들어 주십사 부탁드리고 그동안 많이 늦어진 이 TK 신공항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오늘 국민의힘에서 확실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이 소보의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 면적은 550만 평. 이 군공항이고 여기 보이는 2번이 민간공항 자리입니다. 그리고 현재 해발 고도는 160m. 앞으로 활주로의 그 고도는 현재 서 있는 자리에서 한 10m 정도 낮아질 것입니다. 활주로는 두 번이고 두 번이 2,744m인데 그 중에 민간 여객기가 띄울 수 있는 것은 3,500m까지 확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미주, 유럽으로 다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그 대한민국의 남부 지역의 중심 공항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공항이 됨으로 해서 군 전력도 아주 막강하게 보강이 될 것이고 이 대구 경북이 이 남부 지역의 그 중심 그 지역으로서 특히 항공 물류를 활용한 그러한 첨단 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그래서 대구 경북의 그 경제를 다시 한번 살려낼 수 있는 그 좋은 기회입니다. 이러한 그 좋은 기회를 계속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우리 지역의 활력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이번 기회에 이 공항 사업을 가장 빠르게 진행시켜서 우리 대한민국의 중심 공항으로서 또 우리 대구 경북이 그 남부 지역의 또 경제의 그 한 가장 핵심 축으로서 자리를 매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현재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이쪽에 이제 3,500. 예, 그렇습니다. 이쪽으로도 한번.
여기에 군공항의 기부대 양여 이것을 지금 대구시가 시행 주체가 돼서 재원 조달하는 거고 이 국제공항은 국토부에서 정부 재정을 한다. 근데 이 방식이 지금 현재 사업의 군공항 이전의 사업 성격이나 재원 규모로 봐서는 현재 대구가 감당이 어려우니 당연히 군공항은 국가안보시설이고 그래서 국가가 주도로 사업도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하고 재원 조달도 국가가 직접 나서라. 그래야 사업의 속도가 붙는다. 지금 그런 취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얘기할 때도 원래 개항이 2030년이었습니다. 개항 목표 연도가 벌써 1년 또 2년 늦어서 3년이 늦어졌습니다. 여기서 더 늦어져서는 정말 우리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너무나 막심합니다. 아무런 경제 활동하는데도 모든 제약이 따르고 지금 이주를 위한 준비도 해야 되는데 그럼 한 발짝도 나갈 수 없고 생활이 정말 엄청 힘들다는 것을 우리 국회의원님들 잘 좀 이렇게 납득하셔가지고 이번에 꼭 특별법 만들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추경호입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TK 신공항 예정 부지에 온 것이 아닙니다. 대구 경북의 미래가 걸린 현장, 대한민국 남부 경제권의 판을 다시 짜게 될 역사의 현장에 함께 서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 송원석 원내대표님과 정점식 정책위 의장께서 직접 함께 해주신 것은 TK 통합신공항을 반드시 국가 주도 사업으로 완성하겠다는 우리 당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은 단순한 지역 사업이 아닙니다. 군공항 이전과 국가 안보 강화, 24만여 주민들의 소음 피해 해소, 그리고 남북권 신공항 경제권 구축까지 연결되는 대한민국 균형 발전의 핵심 국가 사업입니다. 하지만 현재 방식대로라면 대구시가 감당해야 할 금융 부담과 사업 리스크가 지나치게 큽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해 국정감사 때부터 줄곧 TK 신공항의 국가 주도 사업 전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군공항은 국방부가, 민간공항은 국토교통부가 책임지고 추진하는 국가 사업 체계로 반드시 전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법안도 이미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발의했습니다. 민주당과 정부만 결단하면 후반기 국회가 시작되는 즉시 빠르면 6월에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국가사업화 및 국가재정 책임 강화 법안을 후반기 국회 1호 법안으로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신공항 접근 도로와 철도망의 국가계획 반영, 국가재정 책임 강화, 사업 안정성 확보 장치 마련 역시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됩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은 정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대구 경북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고 대한민국 균형 발전의 미래가 걸린 문제입니다. 국민의힘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TK 신공항을 반드시 국가 책임 사업으로 완성해 대구 경북의 새로운 하늘길, 새로운 성장길을 반드시 열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국비 추진 및 신공항 특별법 개정 당론치 혜택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550만 대구 경북 시도민의 염원인 통합신공항 건설은 대한민국 남북권의 미래, 물류, 산업, 교통체계를 새롭게 바꾸고 침체된 대구 경북 경제를 다시 도약시키는 국가 균형 발전 프로젝트입니다. 지금 대구 경북은 인구 감소와 산업 침체, 청년 유출이라는 거대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통합신공항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첨단 산업과 글로벌 물류, 미래 항공산업을 연결하는 핵심 성장축이 될 것입니다. 특히 군 공항 이전과 민간 공항 건설을 동시에 추진하는 본 사업은 국가 안보와 지역 발전을 함께 실현하는 국가적인 과제이며 지방정부의 재정만으로 감당할 수 없는 초대형 국책 사업입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결의합니다. 하나, 우리 국민의힘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와 대구 경북 지역 국회의원 일동은 통합신공항 국비 추진을 공식 당론으로 채택하고 조속히 특별법 개정으로 국가 재정 지원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대구 경북 신공항을 연결하는 공항, 철도, 도로, 배후산단 등 연계 SOC 구축 예산을 국가 재정에 우선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대구 경북 시도민의 염원을 받들어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대구 경북의 새로운 100년을 위해 통합신공항 성공 추진에 끝까지 함께할 것을 엄숙히 결의한다. 2026년 5월 28일 국민의힘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 및 대구 경북 국회의원 일동. 결의한다. 하나, 둘, 셋. 결의한다. 대구 경북 모든 500만 주민들의 공통된 염원 사업입니다. 오늘 우리 국회의원 결의를 했듯이 조속히 이 문제가 우리 당의 당론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선거 때만 TK 민심을 챙긴다는 식으로 하지 말고 진정으로 대구 경북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해야 되는 신공항, 통합신공항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이 투입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정말로 이번에 꼭 되는 기가 그때 모신 맞죠? 네! 그것 때문에 제가 정치하는 사람 늘 표 따면 뭐 다 해준다 하다가 또 끝나면 헛방되는 거 아이가 이래서 오늘 저희 민주당에 지난번에 정청래 대표도 와서 약속했지만 앞으로 이제 입법을 책임지실 또 그리고 예산을 쭉 확실히 도장을 찍어주실 우리 한병도 대표, 한정의 정책위 의장, 그다음에 이걸 결정할 국토위의 우리 복기왕 간사님, 거기다 아까 손명수에는 국토위원일 뿐만 아니라 국토부 차관을 지냈어요. 그래 이 일을 흘러가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같이 모셨는데 이분들 정말 이거 제가 보정설라고 온 긴데 박수 한 번 더 안 주실랍니까? 예, 지금 뭐 우리 현장에 계신 대책위원장님은 뭐 저보다 더 다 꿰고 있고 여기 오신 우리 국민 또 대구 시민들 다 잘 아실 텐데 제가 간단히 브리핑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사업은 군이 소보하고 의성 비안 쪽으로 가는 이 여기도 해발 150 몇 미터에 145m 위에 활주로가 건설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이고 아마 여러분들이 서 계시는 이 지역은 아마 여러 가지 부속 시설이 들어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활주로 건설이 말이죠. 보통 지금 되고 있는 그 공항의 크기는 2,744m인데 이게 활주로가 3,500m로 커집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알다시피 공항의 효용성이 확실히 커지죠. 이렇게 돼야 사람을 실어나르든 물류를 실어나르든 이게 유럽 미주 노선까지 바로 취항이 가능한 그런 공항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어려운 방식은 이것이 제일 처음에 군공항 이전 사업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기본의 양재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그러다 보니까 이 대구시가 중심이 돼서 해야 될 군공항 이전 사업에는 한 12조 5천억 정도가 지금 될 것으로 추산되고요. 그 다음 활주로가 확장되는 데 따른 그리고 민간공항이 같이 쓰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부속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 건설되는 데 따른 정부의 이런 약 정부가 감당해야 될 부분은 지금 2.7조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군공항 이전 사업은 국방부와 대구시가, 민간공항 이전 부분은 국토부가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대구시 1년 예산이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한 11조 7천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엄청난 거기에다가 앞으로 이제 하게 되면 저 주변에 있는 접근 도로부터 시작해서 이게 대구시가 혼자 감당할 그런 기회는 너무 큽니다. 그래서 우선 행정 절차를 마무리 지어 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2025년 1월에 군공항 사업 계획을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게 쭉 해서 2025년 그 1월에 그 말하자면 탄핵 정국에 수준할 때도 요게 사업 계획이 승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2025년 8월에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민간공항 기본 계획을 고시했습니다. 이건 국토부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지금 현재 자금만 투입이 되면 바로 진행될 수 있는 모든 행정 절차는 다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재원 확보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동안 그럼 한 발자국도 못 나갔냐가 제일 의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 당시에 여기저기서 전임 시장께서 말씀하는 걸 보면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도 사안의 심각성을 알고 동의를 했다는 거예요. 국가가 도와주겠다. 그랬는데 특히 그분들이 여당일 때도 이거 한 발자국도 못 나갔어요. 재정지원 방안을 담은 개정안까지 발의했지만 기재부가 반대한다고 한 발자국도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 이제 와가지고 갑자기 기부대 양료 이거 안 된대 100% 국가 사업을 해다오. 이거는 억지를 쓰는 거죠. 면피하고 자신들이 과거 결정 자체를 뒤집으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데 그럴 것 같다면 이런 일대로 진행하고 우선 가장 여기 군위에 계시는 우리 시민들 제일 가슴 아픈 게 뭡니까? 토지 거래가 허용하고를 묶여 있잖아요. 그리고 오다 보면 프랜카드 붙은 거 보셨죠? 나는 이런 식으로 강제 수용 반대한다고 막 프랜카드 붙이고 하셨던 그랬던 당국이 그리고 이게 뭡니까 그래?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걸 다시 국가 사업으로 해달라는 것은 떼쓰기고 처음부터 다시 할 수는 없습니다. 행정 절차는 여기에 와 있습니다. 지금은 대구시 국가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아마 민간 기업, 민간 자본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것 이게 이 글을 해결할 수 제일 중요한 해법입니다. 우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출마를 막 당해서 쪼아낼 때 내가 빈손으로 가 왜 표 달라고 합니까? 하고 막 그걸 했더니 당대표께서 그럼 뭐 어쩌자는 겁니까? 라고 해서 우선 국가에서 공자기금을 빌려주세요. 5천억. 그 5천억이 있어야 부지 매입부터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왜 공자기금을 빌리느냐? 이거는 국채에 연동된다고 되어 있으니까 연리 2%짜리 돈이에요. 일반 금융기관에서 빌리면 빌리기도 쉽지 않겠지만 무려 5% 6%가 돼버리면요. 나중에 당시 홍준표 시장 때 계산해 준 거에 따르면 이 사업 끝날 때쯤 되면 금융이자만 해도 한 10조 가까이 돼요. 이게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을 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 이 정도로 신속하게 하고 이제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하겠다고 지금 약속을 하시면 이게 국가가 책임지는 사업이 아닙니까? 뭡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렇게 되면요. 여기서 단순히 군공항을 건설하고 뭐 이런 게 정도가 아니죠. 이 주변이 여기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구미공단까지는 앞으로 고속도로를 잘 놓으면 한 15분 거리에 구미공단이 도달이 됩니다. 바로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구미공단이 다시 부원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단순히 군사나 여객만을 위한 공항이 아니죠. 이거는 아마 저 한강 이남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물류공항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지역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물건 만들어갖고 인천공항까지 싣고 가야 돼요. 거기서 기다렸다가 또 물류비행기 배정받아가 그래서 실어내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군위 권역에다가 앞으로 지금 구미까지 활발하게 방산기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방산은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거 아시죠? 네. 그 방산 거점 권역을 확장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러분 항공기지가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항공에 들어가는 각종 유지, 보수, 정비 이게 다 산업화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점점 첨단 군사 비행기도 마찬가지고 민간 비행기도 첨단으로 전부 다 바뀌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기 위한 고급 기술자들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공항이 세계로 열린 공항이 있으면 이 근처가 대규모 거대
새로운 어떤 여러 가지로 AI로 장착한 그런 물류 기지가 될 겁니다. 물류 허브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 지역을 첨단이 어우러진 그런 산업지역 또 경제자유구역으로 해서 각종 규제를 대폭 푸는 그런 어떤 지역으로 활발하게 키워나가겠습니다. 예, 지금 바로 여러분 보시는 바로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바로 요 위치에 있습니다. 예. 여러분 여기 접근하실 때 보셨던 그게 남동강의 큰 지류 중에 하나는 위천입니다. 경상북도 내륙 지방에서 흘러나와서 늘 수량이 풍부한 그런 어떤 하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용수 문제 해결에도 상당히 용이합니다. 자, 그럼 단순히 공항 모으면 토목공사 아니냐라고 하시는 오해는 풀었으면 좋겠고요. 또 무엇보다도 K2를 이전하면 바로 도심 가까운데 지금 K2 부지만 해도 207만 평, 그 주변에 여러 가지 개발 제한에 묶인 땅까지 합치면 400만 평이 넘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삼성전자가 들어서 가지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평택지구 전체 한 450만 평 됩니다. 그에 맞먹는 엄청난 공간이 생기는 겁니다. 자, 공항 확실히 되지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부와 대구시가 의지를 보여서 투자를 확실히 해 나가죠. 그 정도 일이 진행되는데 어떤 기업이 그 땅에 대해서 군침을 안 흘리겠습니까? 제가 내려오기 전에 대기업 그룹의 CEO들 몇 번 만났더니 그분들은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그러시면 하는 말이 그거는 우리 오너가 결정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다행히 그 오너들 제가 지난번 총리 때 그 코로나 시기에 청년 일자리 만들려고 그분들하고 다 일일이 만나서 일자리 계획 확약서 쓰고 발표하고 해서 한 10만 개 그렇게 만들어낸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저런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민주당 대구시장이 되면 당당하게 좀 모읍시다. 이거 투자 좀 하이소 할 텐데 정말 저를 보정서 주려고 이마들 그냥 하는 소리 아이가 하도 오래 속여 신하노이 그 양반들은 30년 속아도 계속 지켜주시 거짓말해도 눈 딱 감고 나오지만 나는 뻔뻔하게 그래는 못해. 이번에 안 도와주시면 진짜 제 일 우회하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한병도 원내대표, 한정혜 정책위장, 복귀왕, 내가 잘생겼다는 이야기라 예. 한정혜가 잘생겼다는 이야기죠. 복귀왕 국토위 간사 우리 손명수 전 국토부 차관님, 국토위 위원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특히 우리 한정혜 의장 지난번에 약속해가지고 당신 만약에 저하고 정부에서 같이 일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 또 구미 대구 상수원 이전 도장까지 찍었던 환경부 장관 아닙니까? 그걸 둘 다 그때 차가 그랬는데 그래가 당신 안 되면 그 해운대 출신이거든. 해운대 앞바다 물 퍼내고 그 땅 개발해가 그 돈 가온나 내가 100개까지 요구했는데 여러분 저를 위해서 와주신 우리 민주당 원내 지도부 경제방송 한번 보내주세요. 왜 왔냐?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면 이게 길목입니다. 손명수 의원님 국토부 차관하셨죠? 현재 국토위 위원입니다. 그 위원회 국토위 간사입니다. 이 일을 하려면 지금 제가 길목을 설명드린 겁니다. 또 예산하면 누굽니까? 한정희 정책위원장님 올 하반기부터 예산을 챙겨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원내대표입니다. 최종 오면 우리 민주당의 입장을 정리하고 아까 우리 후보께서 말씀해 주신 예산, 법안 저희들이 통과시키면 제가 민주당의 사령탑입니다. 김부겸 후보님께서 내려와라 하면 저희들 바로 이렇게 골목 딱 집합해서 내려왔습니다. 왜 내려왔냐? 그냥 말씀을 드리려고 내려온 게 아닙니다. 실제 이것을 제가 아까 들어오면서 어떤 분이 그러셨는가요? 여기 오자마자 저한테 재산권을 전혀 토지 허가 규제가 되니까 재산권을 전혀 행사하지 못한다고 열변을 토하셨어요. 화가 이만큼 나서. 이게 6년이나 지나니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여기 주민들은. 이게 빨리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집권 여당만이 빨리 풀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우리 공자기금, 그 다음에 정부 특별지원금 5천억, 1조 원 마중물. 여러분 국토위 정책위원장 한병도 원내대표가 왔습니다. 확실히 추진하겠습니다. 신공항 관련된 특별법 개정안도요 정책위와 논의를 해서 아마 요청이 있을 겁니다. 그 요청에 맞게 최대한 수용해서 즉각 처리를 하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 군민들이
지금 느끼고 계시는 고통을 빨리 해결해 드리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올라가면은요, 오늘 드린 말씀 결코 허투루 하지 않고 꼭 챙겨서 희망을 드리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후보께서 그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사업 개요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우리 원내대표께서 우리 당에서 또 원내에서 어떤 것들이 지원돼야 하는지도 또 보증도 하시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이제 문제를 조금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만이 왜 지원을 해야 되는지가 명확하게 나옵니다. 2010년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군소음에 대한 국가 배상을 해라라고 하는. 2010년부터 2025년까지 대구 군공항 소음으로 인한 피해 배상액이 약 5,300억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5,300억 원입니다. 그리고 군소음 보상법이 제정이 2020년에 돼서 그 이후에 2023년, 4년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대구 지역에 주로 이제 대구 동구와 대구 북부에 해당되는데요. 군소음 피해 대상에 보상을 해준 금액이 매년 한 270억 정도가 됩니다. 267억이 정확한 금액인데요. 이게 그러면 그냥 22년, 23년, 24년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냐? 아닙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금액이 나가야 되는 금액입니다. 정부에서. 그런데 저희가 올해 초에 2026년 1월 달에 국방부와 협의를 통해서 이게 나도 피해 대상인데 왜 나는 보상을 받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주민들이, 시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대구만 하더라도 알게 모르게 군소음에 노출되어서 피해를 받는 분들이 대구 시민들의 한 10%, 약 24만 명가량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재산상의 피해 또는 소음상의 피해. 그러나 실질적으로 피해 보상을 받는 분들은 10만 명이 좀 안 됩니다. 굉장히 수가 작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국방부와 저희가 정책위가 협의를 했고, 이 피해 보상 대상 지역을 조금 확대하는 고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대구는 지금 피해 대상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조사를 하고 있고, 아마 올해 말이 되면은 정확하게 확대되는 피해 보상 숫자가 더 나올 겁니다. 지금보다 또 늘어나겠죠. 그러면 매년 267억이 보상에 오르나갔는데 그게 아니라 금액이 더 크게 나가는 것이죠. 매년 국비로 피해 보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끝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계속 된다라고 하면 그렇게 피해 보상을 계속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처럼 국비 지원을 일시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빨리 이전시키는 것이 사실 이렇게 계속 국비가 나가는 것을 오히려, 그리고 필요한 곳에 쓰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합리적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후보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정말 적확하고 지금 꼭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별히 대구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사실 한때는 대구가 정말 나를 때가 있었습니다. 날아다닐 때가. 대구 하면 막 섬유산업의 전진기지에다가 바로 옆에 있었던 구미까지 합쳐서 산업의 제일 앞에 서서 일자리가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지고 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부터인가 점점 더 쇠락해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사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균형 발전이나 또는 혁신도시 또 행정수도 이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왔습니다. 계속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로 집중화를 막고 버틴 것이지요. 그런데 저희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걸로는 부족하다. 이제는 지방 주도로 성장해야 된다. 지방이 주도해서 성장해야지만이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대통령께서 생각하시고 후보가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을 시작으로 해서 후적지에 대한 개발, 또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그 주변 지역의 개발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경제자유구역을 통해서 대기업을 유치하고 하는 것들이 잘 지원될 수 있도록,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 책임지고 잘 지원하고 서포트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